성남동 보세거리는 원도심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로 과거 인파가 북적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곳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면서 상가의 절반가량이 비워진 채 거리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각 도시에 새로운 상권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도 하고, 기존 상권의 사람들이 찾지 않고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로 몰리면서 도시의 구상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중구 원도심에 위치한 성남동 보세거리. 보류관세의 준말인 보세, 즉 브랜드 없이 싸고 질 좋은 옷들로 인기를 끌던 곳입니다. 20년 전엔 중구 원도심의 대표적인 쇼핑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그 이름이 무색해졌습니다. 한창 사람이 붐빌 점심시간 되지만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상가 곳곳엔 임대 문구가 줄줄이 붙어있는 모습인데, 현재 보세거리 상가의 절반가량은 공실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거래가 늘고 최근 부동산 경기도 가라앉으면서 상가를 찾는 수요가 끊긴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소비 패턴이 바뀐 것이죠. 그러면 보통 동네도 바뀌고 거리도 새롭게 맞춰 변해야 하는데,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기존과 같은 컬러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겨버린 것이죠. 지금은 새로운 상점이 들어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옷가게가 들어와서 동네의 컬러를 살려야 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죠. 게다가 현재 유동인구가 많지도 않아서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 상태로, 공실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10년 내로 완전히 망할 것 같죠. 문제는 다른 지역에, 다른 거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북 익산역 앞 구도심은 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회복이 아직까지는 많이 힘든 상황이죠. 광주 전대 후문 역시 광주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활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산은 광복로가 있죠. 정말 많은 쇼핑이나 먹거리가 넘치던 곳인데 활기가 많이 떨어진 곳 중 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종 축제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녹아들어가지만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상인들도 매일 가게 문을 열긴 하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를 할 때만 조금 사람들이 몰릴 뿐 이후 거리들은 모두 조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리가 되어버리죠. 구도심만 이럴까요? 신도시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구도심은 사람들이 찾아주기라도 하죠.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을 지어서 그들을 위한 인프라를 집약해서 만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들을 끌어 모으고 짓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겠죠? 즉, 유동인구의 부족입니다. 그럼 신도시는 어떨까요? 신도시는 유동인구인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엄청나니 상권이 엄청나게 발달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상권 역시 절반이 빈 상가입니다. 여전한 활성화 과제가 남아있죠. 서울 주변 신도시부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 현상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당초 목표였던 인구 10만 도시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 유입이 주춤해지고 있어서 도시가 더 커지기가 힘든 상황이죠. 상가는 많이 지어놨지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상가 공실률을 해결해야겠죠. 도청 신도시의 대로변 상가 같은 경우 1층에도 빈 점포들이 수두룩합니다.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지난해 말 기준 신도시 상가는 1180여 곳. 하지만 절반 정도는 비어 있습니다. 주택에 비해 상가 공급이 많은 데다 신도시 조성 계획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기대 심리도 사라진 탓입니다. 5년 안에는 이곳 인구가 5만에서 7만 명 이상이 채워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구수는 늘지 않고 상가는 계속 그대로인 상황을 유지하다 보니 그 이슈를 기다리고 투자했던 사람들도 버티기 어려워져 하나 둘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세종시, 강원도, 구미 등 각종 신도시 지역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경북 도청 신도시 인구는 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9%씩 급증했지만 2만 명을 넘어선 뒤부터는 정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 상당수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라 주말 장사도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동네를 떠나기 때문이죠. 이 동네 점포 주인들은 현재 매출 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찾아오는 손님도 없는 판국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너무 비싸져서죠. 게다가 금리까지 올라서 비싼 월세 내기도 버겁습니다. 하나 둘 보증금을 까먹고 해당 점포를 빠져나간 뒤 그 점포는 다시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죠. 초기부터 제기된 의료와 1분 봉해 신호 교육시설 떴어요. 부족 문제를 결국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이전을 약속했던 공공기관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더 매각을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빠져나갈 것 같은 상황이죠. 인구를 늘리고 기업이나 공공기관 유치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1분 봉해 신호 완화하고 떴어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 상황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도 힘든 상황인데 누가 경북까지 내려와서 장사를 할까요?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삼은 경상북도.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특단의 인구 유입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인구가 몇 배는 더 늘어야 하니까요.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늘어나야 각종 1분 점포들의 봉해 신호 사람들이 떴어요. 차고 그렇게 세입자와 투자자들이 차야 공실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전국의 신도시는 1분 처음 봉해 계획한 신호 인구를 떴어요. 달성한 곳이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지금 인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계획에 맞춰서 인프라와 상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1분 많은 봉해 신호 상가들이 떴어요. 지어졌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권으로 1분 카운트하지 않았던 주상복합 거주 건물마저 1층, 2층의 상가를 미소물 짓고 빵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입주시키는데 지하부터 2층까지 상가로 도배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신도시 상가는 1분 넘쳐나는데 봉해 신호 입주를 떴어요. 해줄 세입자는 없고 이곳에 투자할 사람들도 없습니다. 1분 봉해 신호 앞으로 떴어요. 개선될까요? 신도시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 구도시가 될 테니까 상가들도 하나씩 채워지고 지식산업센터나 빈 공실들도 모두들 채워질까요? 제 생각에는 미소물 쉽지 않을 빵했습니다. 것 같은데 말이죠. 로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1분 봉해 신호 눌러주시고 자주 떴어요.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미소물 빵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 서울 수도권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선 초대형 건물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분지기 벽했다니까요. 피가 1억 5천씩 됐어요 그냥. 계약금 10%만 걸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정리할 수 있어. 당신 거 훔치지. 그런데 이 건물들 좀 수상합니다. 지어진 지 1년이 미소물 지났지만 빵했습니다. 사람 구경조차 힘든 곳이 있는가 하면 상가도 사무실도 텅텅 비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이곳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개그맨 표영호 씨. 지난해 2월부터 지식산업센터를 저희 표영호 TV에서 취재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야, 진짜 이건 너무 놀랍다. 아니, 1분 너무 놀라워서 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미소물 빵 매도하겠다고 하는 매물이 700개가 미소물 빵 넘습니다. 6개월 전에 왔을 때도 여기가 다 비어 있었는데 지금도 다 비어 있네요. 1년 전보다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어요. 조금 지금 먹어도 여기 잘한 거예요? 공실 상태는 지금 오피스의 공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미소물 빵 오피스는 1분 봉해 신호 공실이 한 떴어. 50% 여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실이라고 보세요? 뭐 상가는 거의 지하 1.5는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먹 표영호 씨가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먹어도 잘한 공실이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도 지금도 또 인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들어갈 곳도 300여 곳이 넘거든요. 이걸 아무도 말하지 않길래 다들 아파트 얘기만 하고 있길래 1분 봉해 신호 그러니까 떴어요. 그게 염려가 돼서 한 1년 반 전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형건설이 결국 기업 구조 개선 1분 봉에 워크아웃을 신호 떴어요. 신청했습니다. 최근 부도 위기를 맞았던 태형건설도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1분 봉에 신호 부도와 떴어요. 영등포를 비롯해 10곳의 시공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태용이 그러면서 아 이게 디자인이 분양하면은 돈이 되는구나. 근데 건설사만 하지 않고 시행도 같이 참여한 것 같아요.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퍼블릭. 대형 건설사들도 앞다투어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1분 봉에 초대형 복합단지가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분 봉에 신호 성암평에 떴어요.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 부지들이 착공도 못한 채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분 봉에 지금 지식산업센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哥旅行，当地的一个小姑娘看到我后跑过来跟我合影，问我是不是韩国人。后面的几年时间里，我去了伊朗、俄罗斯、印度，也都遇到了类似的情况。一些留学生或者在海外生活过的人可能会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미소물빵. 这就是文化输出的可怕之处。 다음 영상 역시 한국의 인기가 한류로부터 촉발되었다며 거기서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지를 이야기합니다. 这很大程度上是归咎于韩流在世界各地的影响，尤其在中东和东南亚还有东欧等地区，也是中国人去的最多的地方，自然是越来越感受到韩流的对当地的影响之大。其实不只是这几个地方韩流爆火，包括拉美、北非，甚至是美国和部分发达的西欧国家，韩流也日益强大。 조금 韩 먹어도 流之所 잘한 以能 거예요? 顺利在全球爆火，所以你会发觉他们看到长得好看的东亚人，他们往往都会以为你是韩国人。没办法，不管怎么样，我还是希望我们中国文化能够越发强大。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K-pop has been gaining more traction in the America and around the world. How about in China? Do you like Korean pop culture? 이란뿐 아니죠. 이렇게 러시아인들은 한국 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도 하고 시리아 1분 봉에 신호 사람들도 K-pop 춤을 떴어요. 춘다면서 한국의 문화적 결과물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타이틀에서부터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자주 미소물 이야기되고 있는 빵했습니다. 유럽, 독일의 한류 열풍을 영상 그대로 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들 국가가 차단을 해도 한국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 플랫폼에 누군가는 꼭 전달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쇄적인 중국, 그나마 가장 체험이 빠르고 직접적인 부류죠. 유학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류가 유럽이나 미국을 정복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유럽과 미국이 한류를 바꿨다고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타이틀의 짧은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1분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黑人同学甚至有可能都会跟着音乐摇摆起来，这也一定程度上改变了欧美女孩子的这审美。所以很多这个亚洲留学生，尤其是男孩子，他们会发现自己去留学之后，自己好像受关注度变高了。 한국 문화의 남다른 강세를 느꼈다면 이렇게 배우고 싶겠죠. 특히 중국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 일본 문화가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데 1분 봉에 중국 신호 문화는 떴어요.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 걸까라는 타이틀의 영상입니다. Yeah, maybe you can tell me why so popular Korean and Japanese culture in your country. Korea, and I think it's because many people
like me like K-pop because very cute. It's like in the dreams. 他说除了音乐，日韩的影视作品还有动画片也都特别棒。有些人甚至是为了学上他们的歌而学起了韩语。我跟他说，其实我挺佩服韩国的，很小的一个国家，20年前还完全被西方文化일본 봉해 但是在学习了西方经验以后，瞬间就开始了文化输出，还冲出了亚洲，走向了世界。韩国文化在中国其实也很流行。 이상의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모아봤습니다. 주로 해외 유학생들이 많은 듯 보입니다. 중국어의 특성도 있고 웬만하면 만연체를 잘 쓰지 않는 그들인데 아주 기나긴 문장들로 이루어진 토론실로 변해 있습니다. 할 말이 많나 봅니다. 아, 이건 정말 사실이야. 나는 조선족 혈통이라서 한국인으로 자주 인식되는데 백인들이 아주 열정적이야. 백인 아가씨들이 자주 말을 걸고 인스타를 요구하다가 내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태도가 변하더군. 돈을 막 모아서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 남자친구를 찾는다는 것도 많이 봤어. 어쩔 수 없어. 아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단순해서 현실이 한국 드라마 같을 거라고 생각하더라. 한국에 가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고 호주보다도 한국 경제가 훨씬 더 발전한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지. 한류의 성공을 보는 게 비통스럽다. 미국, 유럽에서는 모르겠지만 동남아에서는 한국인들이 정말 인기가 많아. 내 친구는 항상 한국인들을 가장해서 현지 술집에 가서 여자들을 꼬시곤 해. 한국어 한두 마디만 할 줄 알면 돼. 주로 영어를 쓰면 되니까. 과학기술, 일본 봉해 금융패권, 신호 떴어요. 통합패권, 언론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필살기지. 이런 걸 작은 한류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 만약 우리가 세계 어느 모퉁이에 가서라도 마음대로 봉해 신호 중국어로 떴어요. 교류하고 인민패를 쓸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나는 그것이 어떤 문화보다 100배는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 한국의 체격으로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낸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지. 보잘것없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했고 그 역시 아직 끝나지도 않았으니 한국이 존경스럽긴 하지.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도 한국의 경험을 많이 따랐다고 하더라. 나는 중국인이지만 한류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열등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나는 중국 문화를 사랑하니까. 중국 문화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지. 다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중국은 일본 깊은 봉해 전통 신호 문화가 떴어요. 있지만 전 세계를 풍미하는 대중문화는 확실히 없다는 거야. 한국 인구는 5천만, 한류가 이 정도인데도 별로라고 보나? 네티즌들이 요구가 높은 건가? 아니면 억지가 센 건가? 나는 한류 문화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들 일이지.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적 아름다움을 가져야 돼. 서양이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일본 누가 신경 봉해 쓰겠어. 신호 그리고 떴어요. 그런 대중문화는 오래가지 못할 거야. 대중문화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 이건 매우 실용적인 거지. 잘할 수 있다면 왜 포기하겠어? 사실이야. 내 수업 시간에 일한 친구 2명 있는데 성룡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미소몰 BTS 빵했습니다. 등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더라. K-팝은 국내에서도 엄청 인기야. 주변에 많은 추종자들이 있더라. 그것도 한한령 이후에 말이지.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대중문화도 유럽에서 한류보다 더 유행한다고 할 수 없어. 사실 한한령이 없었다면 이미 국내 오락은 한류에 의해 강탈당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커. 태권도로 가면 미국 대도시에는 수백 개의 도장이 있고 수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 아이들은 태권도장에서 봉해 신호 승급하려면 떴어요. 한국어를 배워야만 하지. 삼성, LG의 디지털 제품과 전기 제품은 이미 지배적이야. 최근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리는 데다 전기차도 일본 일본 봉해 업체들보다 신호 훨씬 떴어요. 앞서고 있어. 도요타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혼다, 닛산을 밀어내는 건 시간 문제야.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높아. 다 소용없어. 종합적 국력이야말로 왕도야. 한국의 최고는 국내 저장성만 해. 다른 사람을 비하한다고 해서 네가 성공하게 되는 건 아니지. 사실 어떤 문화적인 수출도 하지 못하잖아. 종합 국력이라는 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합친 건데 왜 이렇게 문화 산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한국은 미국, 유럽과 한통속이잖아. 서양 언론은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유튜브에서 중국 관련한 내용은 노출을 잘 안 시켜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한국 문화가 성공적이긴 하지. 팝 문화나 영화 예술이나 모두 어나더 레벨이야. 현대 국가의 문화 수출은 모두 선진적인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1인당 GDP는 일본 봉해 13,000달러에 신호 불과해. 떴어요. 우리의 현대 문화 수출 수준은 우리의 현재 발전 수준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 게다가 우리는 한국, 일본에 비해 선진적인 결핍이 하나 더 있지. 일본 봉해 신호 맨 떴어요. 마지막 문장의 끝에 정치라는 단어도 맘 놓고 쓰질 못해서 일본 중국 발음 봉해 신호 정지의 떴어요. 병음약자 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일본 봉해 저렇게 신호 단어 하나 떴어요.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 필자의 안타까울 심정이 느껴집니다. Ah, really? Culture.
1, 2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 봉에 걸 신호 중국인들은 떴어요.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폐쇄적인 그들의 환경에 한 학년까지 더해져 있기에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1분 직접적인 봉에 신호 경험을 떴어요. 포함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반응들을 보신 중국인들만 떠올려도 그런 이미지가 절대로 쉽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내 동생 일본에서 결혼식 올린 거야. 근데 결혼식 전에 갑자기 우리 와이프 운동을 엄청 많이 하고 뭐 새로운 옷에다가 너 진짜 머리 1분 봉에 멋있게 신호 하고 떴. 뭐 메이크업하고 1분 봉에 살도 빼고 진짜 배우 같았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꾸민 거야? 미소몰 와이프는, 빵했습니다. 아이, 한일전에서 질 수가 없지. 우리 한국 문화에서 결혼식 문화는 우리는 축의금을 내고 외국은 어때? 뭐 이탈리아 문화는 우리 요즘 내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없었어. 진짜? 결혼식에? 원래 우리가 리스트 있었어요. 리스트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네, 거기 그냥 다 나오는 리스트 있었는데 요즘엔 결혼하기 전에 조금 많은 먹어도 분들이 잘한 돈 거예요? 모으니까 그냥 다 있잖아요. 있지. 그래서 그냥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시대가 변했구나 이제. 시원하게 예를 들면 그 돈으로 신혼여행 가는 걸로. 우리는 돈을 주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이름과 금액 이렇게 적어놨지 않고 사실 한국 보통 와서 장부 결혼한 사람한테 가서 좀 몰래 그냥 주는 거야. 한국 처음 와서 그 축의금 문화 보고 되게 쇼크 먹었어. 왜냐면은 인도에서는 돈 주는 게 제일 성의 없는 거야. 그게 사실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요즘 젊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이트를 만들어. 이제 사이트 만들고 거기 필요한 선물 같은 거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올려놔? 뭐 밥솥 이런 거 그러면 친구가 그거를 사고 그럼 그 아이템이 품절이 되는 거야. 근데 요새는 최근 일본에서 한국 배우가 출연해 화제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본의 황금 시간대에 한국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건 방송국에도 엄청난 도전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연하남의 직진 러브 스토리를 그리면서 순두부나 잡채 1분 같은 봉에 한국 음식 문화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일본 넷플릭스에선 5주 연속 탑 10에 올랐고 한국에서도 4위까지 오르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우리 문화를 꼼꼼히 그릴 수 있었던 건 방송국의 유일한 한국인 PD가 제작 단계부터 참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작진이 함께 5년 동안의 한국 로맨틱 코미디를 모두 다 보면서 감을 익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일본인 여성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심쿵 포인트를 한 20개를 가져가면 그중에 난 이거에 심쿵할 것 같아 라는 걸 이제 픽업을 해주시는 국내에선 쇼미더머니나 스릴러 드라마에 주로 참여했던 차 PD는 본인이 일본에서 유학하며 겪은 경험담을 녹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모든 그 제작팀들한테 항상 만나면 인사하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항상 물어보니까 왜 차상은 왜 항상 내 밥 먹은 거를 궁금해하죠라는 2030 일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대의 작품인데 왜 한일 커플이었을까요? 1분 봉에 신호 일본 떴어요. 지금 여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꿈꾸는 사랑이라든지
이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 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항상 한국 남성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음을 잘 전달해준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真的不要再去韩国的平价化妆室了。给大家看一下，我今天早起6点半去化的妆，就是在灯光底下特别美妙。但是现在我们是自然光，无美颜无滤镜啊，给大家来看一下，看一下我这个打了8支玻尿酸，花了7、8万的这个卧蚕啊，真的丑到要命。那这种就是前置摄像头好看，后置就是灾难。如果是别人看。 한국이 문화 강국 반열에 오르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K-뷰티 관광입니다. 아이돌이나 배우를 덕질하는 팬들 중 대다수가 여성인 만큼 자신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아이돌들의 화장을 따라하고 1분 봉에 신호 입는 떴어요. 옷을 따라 입고 싶은 심리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른바 아이돌 체험을 하러 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한국의 최대 뷰티 조금 먹어도 잘한 드럭스토어인 거예요? 올리브영의 아모지점이나 들어가도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을 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아이돌이 직접 다니는 메이크업샵에 가 메이크업을 받는 체험을 하거나 한국에서 한 차례 붐이 일어났던 퍼스널 컬러 진단까지 받으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분 봉에 신호 특히 떴어요. 앞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의 문화는 죽었다라며 한류의 성장세를 인정하지 않는 1분 봉에 신호 중국인들조차 떴어요. 이런 K-뷰티 체험을 하고 싶어 1분 봉에 한국에 신호 방문하고 떴어요. 있습니다. 이미 중국판 틱톡에서는 한국에 가면 꼭 해야 1분 하는 봉에 것들이 신호 하면서 떴어요. 전문 메이크업샵에서 아이돌 화장을 받고 한국식 스냅 사진을 찍거나 인생 네컷을 찍는 것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1분 봉에 널렸는데요. 1분 所 봉에 有 신호 韩国的学生 떴어요. 都告诉你来韩国就能变美，那是因为韩国的变美成本极低，不管是能短期变美的 1分化妆봉에 品 신호 店、明星化妆室、造型室，还是能长期变美的健身、普拉提和皮肤管理，这些在国内需要花很多钱，但是在韩国就真的太便宜了。 1분 那 봉에 今 신호 天在韩留学떴어요. 2年的我，就给大家分享一下在韩国如何只花1天就能精准变美。首先去江南清潭洞，这里明星化妆师聚集，放心交给韩国化妆师，他们会给你画出一个超适合自己的妆，画完能让你发现原来你还可以这么美。然后趁热打铁去圣水洞摄影室拍证件照，把自己最美的样子留下来，拍一次直接用它的一辈子。 1분 下一步 봉에 去 신호 明洞，韩国 떴어요. 最大的 Olivier 店挑化妆品，眼花缭乱的你直接按照 Olivier 官方 app 里面的排行榜挑就不会出错。第4步当然是去逛街买衣服啦，喜欢街头休闲风去宏大，这里是韩国年轻人很喜欢逛的地方。喜欢高级简约风去青沙洞，外国游客很少来，但韩国本地人很喜欢逛。逛小众设计师包就去圣水洞，有超多好看的包包。上期视频我都总结好了，可以去翻翻。最后来韩国怎能不体验皮肤管理？随便选择一家有这3个韩文字的皮肤科做基础护理，卸下一整天的疲惫就可以回家啦。 이에 네티즌들은 자신도 한국에 가서 뷰티 체험을 해보고 싶다며 한국 여행을 부러워하는가 하면 실제로 가이드까지 대동하고 퍼스널 컬러 진단까지 받는 중국인 관광객까지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한 중국 네티즌이 중국 틱톡에 한 영상을 미소물 게재했는데요. 빵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정말 기대하고 한국에 가서 뷰티 체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불만족이었다라며 한국 여행을 갈 거면 뷰티 체험 말고 그냥 평범하게 하고 미소물 돌아오라고 빵했습니다. 제안하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我才知道他们很多地方专门针对中国人有2套价格表。420万加42万，就快500万了啊！3万多人民币，那比国内还要贵，这家100多万。就是现在某书最火的韩国皮肤管理色彩测试1日换头，我全部踩雷，天天都坑。我本来是约了一家韩束熙同款的皮肤管理店，地陪小姐姐告诉我，同一个项目、同一款机器做的中国人的价格400多万韩币，韩国本地人去的只要100多万，差了300万韩币，300万，我就是吓得一整个当场跑掉。但是口碑好的店当日已经预约不进去了，第2天我要回国了。然后我跟你说，现在国内能搜到的什么那些比较火的韩
国潮牌店90%全部都是中国人在排队，样式普通还贼贵，之前1000多这套。就最近很火的那个小众潮牌，这么大的门店，只有1到2组客人可以进去，外面全部的人都在排队，我们就眼巴巴的看着门店里面空空如也，里面只有几个人。일본 봉에 신었었어요. 地陪告诉我，本地人绝对不会去买那些东西，像是东大门20-30块钱进价过来，然后翻10多倍的价格印一个 logo 卖给我们中国人。最让我生气就是我某书反反复复刷到的专门给各种女团的御用化妆师 Jenny House， 我预约了最贵的别的剪发和妆容，44万韩币，3个人给我吹头，以克为单位去遮斑，以毫克为单位上粉底液，想说哇好专业，好期待。最后我把照片一放到群里，所有人都沉默了，我自己也沉默了，我不知道该怎么面对这个现实。这个发型我就是这种模式化的女团妆发，然后什么8字的刘海，真的不是适合所有人。还有那个最无语的韩国的那个色彩测试，你知道有多坑吗？我本来约的是李孝利那家的同款，要10几万韩币，但是地陪就跟我说那家的脾气非常大，只要你回复有点不及时啊什么，他就会说约满了，我们没办法加班，明天再说吧。后来就没约上，给我预约当地新开的一家才8万韩币，但是如果你沟通不好的话，他会无形之中给你捆绑很多没有实际作用的项目。而且你知道吗？我看了很多网上的色彩测试结果，包括我自己测出来，基本上所有亚洲女生适合的颜色都是粉色系、白色系、浅色系，因为我们都是黄种人啊。这个钱我是觉得不要花，还有很多韩国的攻略会推荐你们说买一点电话卡呀什么的，我到了那边用了之后发现还不如我自己手机开漫游来的快，当地的电话卡网络非常之无敌巨卡，所以你们计划去那边不要信某书，不要信推广，就找一个非常靠谱的地陪，胜过一切。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도 그랬는데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 난 이 현상이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게다가 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면 식당 주인이 내 중국인 억양을 알아듣고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내올까봐 긴장까지 하며 살았다고. 그냥 어디도 가지 마. 어차피 도둑국가잖아. 대륙인 중국에서 놀자고. 왜 불평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괜히 한국 가서 놀다가 당해놓고 무슨 논리야 지금 이라는 등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중국인은 이 영상을 보고 어이가 없다며 오히려 영상을 업로드한 틱토커를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해당 네티즌은 이 영상 하나로 불이 붙고 이 틱토커의 개인적인 견해로 흐름을 타는 게 정말 옳은 거야? 물론 한국, 중국 두 가지 버전의 가격표가 있을 순 있는데 보통 한국인이 더 싼 이유는 국민보험이 있기 때문이야. 난 지금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매달 몇백 위안씩 국민보험을 내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매셔너블한 가게는 확실히 중국인이 줄을 서지만 솔직히 한국인은 중국인을 무서워해. 브랜드 세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인들한테 다 빼앗기니까 말이야. 중국인의 소비력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영상에서 대놓고 언급한 제니하우스 메이크업샵 나도 갔었는데 확실히 화장을 연하게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문제는 한국인은 원래 섬세하면서 내추럴한 화장을 좋아한다는 거야. 한국 연예인들 중에 진한 화장한 연예인이 몇이나 있다고 그래. 그게 왜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거지. 마지막으로 유심카드 난 몇 년을 살았는데 문제없이 잘 쓰고 있다고 어이가 없다라며 영상에서 비난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반박하기에 나섰죠. 결국 영상 주인은 해당 댓글을 향해 화장은 정말 나랑 안 맞았고 분명 로밍도 안 됐었다고. 물론 한국에 좋은 놀거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돈이 없으면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며 치졸한 답변을 달았는데요. 또한 자신과 메이크업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일본 봉에 무차별적인 비난을 신었었어요. 한 중국인에게 응징하는 네티즌들은 더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분명 샵에서는 피부가 좋아 보였는데 밖으로 나오니 일본 엉망이라며 봉에 신었었어요. 영상 내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真的不要再去韩国的平价化妆室了。给大家看一下，我今天早起6点半去化的妆，就是在灯光底下特别美妙。但是现在我们是自然光，无美颜无滤镜啊，给大家来看一下，看一下我这个打了8支玻尿酸，花了7、8万的这个卧蚕啊， 일본 봉에 真的丑到 신었었어요. 要命。那这种就是前置摄像头好看，后置就是灾难。如果是别人看。 그러자 네티즌들은 네가 간 곳은 메이크업샵이지 네 빵했습니다. 피부를 바꿔주는 곳이 아니잖아. 10년차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말하자면 이 메이크업은 보편적인 디자인이고 유행타지 아니며 충격적이지도 않고 깨끗합니다. 파운데이션도 투명하게 됐고요. 일본 봉에 한국인은 신었었어요. 일단 피부가 좋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이목구비 자체에 손을 잘 안 대요. 하지만 중국의 많은 뷰티 블로거들의 메이크업은 진한 화장으로만 일본 봉에 얼굴을 깔아놨죠. 일본 봉에 지금 내 신었었어요. 눈에만 예뻐 보이나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전 떴어요.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메이드 인 코리아. 과연 어떤 한류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첫 번째 아이템 뭡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메이드 인 코리아 직구 아이템은요. 네. 바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죠. 아마땡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주인공. 코리안 밍크 벨벳 블랭킷. 이거는 밍크 담요. 들어본 적 있죠? 이것도 한국 거예요? 이거 외국에 있어요.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영국 친구들 없었어요. 이게 딱 보시면 이게 무늬부터 이게 한국 거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장미랑 호랑이. 장미랑 호랑이 같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게 막상 미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서울의 한 식당 앞, 중국 여성들이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것이 좋은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자 그 순간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한 여성이 격분하며 그들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미소몰 일어난 빵했습니다.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메이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올해 나이는 28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겪었던 조금 먹어도 충격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 같은 중국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한국의 드라마나 K-팝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1분 중국인들이 봉에 신호 열광하고 떴어요. 있고 저 또한 한국의 문화와 K-팝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나 K-팝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미소몰 많아서 빵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자체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게 된 것이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나라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집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관리인 직책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해외에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한국 사람이었는데 사업차 중국에도 종종 온다고 했어요. 그는 어느 날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할 때 저를 잠깐 부르더니 제가 마음에 든다며 본인의 명함을 주더라고요. 사실 그는 키도 크고 제 눈에는 잘생겨 보였는데 특히 평소에 저희 매장 직원들에게 매너 있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보고 저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또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 출신이기도 했고요. 처음엔 살짝 튕기다가 그를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만 머무른 건 아니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바람에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매일같이 전화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장거리에서도 행복하게 연애를 즐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와 1년간을 사귀었는데 서로 마음도 잘 맞고 괜찮은 사람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20대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그와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모님이 결혼에 크게 반대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유창한 중국말을 사용하며 부모님께 좋은 인상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니 의외로 쉽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저희의 결혼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매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다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남편 사업이 꽤 잘 돼서 제가 돈을 벌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집에만 있기는 답답해서 저는 집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그런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며 한국인 친구도 만들면 먼 나라 타지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동의해 주었죠. 레스토랑 일은 중국에서도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익숙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1년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해오며 한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죠. 한국인 친구 이름은 현지였고 제 또래였어요. 워낙 성격이 밝았던 현지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참 즐거운 1분 봉에 경험이었죠. 신호 떴어요. 또 제가 아무리 미소몰 레스토랑 일에 빵했습니다.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실수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늘 현지가 달려와 제 옆에서 꼼꼼히 도와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고마웠죠. 현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조금 준비를 먹어도 하면서 잘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고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습니다. 꽤 괜찮은 대학을 나온 친구였는데 취업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1분 봉에 되었죠. 신호 떴어요. 현지도 평소에는 밝은 성격이었지만 취업 이야기가 1분 나올 봉에 때면 신호 떴어요. 우울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현지와 함께 근처에 있는 감자탕 맛집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맛집이라서 그런지 길게 늘어선 줄에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감자탕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논란이 된 대만의 미래소녀는 한국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조별 참가자들의 무대도 한국 아이돌들을 그대로 카피해 또 한 번 논란이 되었는데요. 미래소녀가 카피한 한국 아이돌 그룹은 K-팝 대세 그룹 뉴진스입니다. 미래소녀의 뉴진스 카피는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밝혀졌는데요. 미래소녀의 무대 중 한국 네티즌들이 보기에 어딘가 낯익은 모습이 미소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이 무대는 1분 바로 고스트 크리스탈 팀이 미소몰 펼친 빵했습니다. 리얼리 무대입니다. 무대가 시작하자 두 소녀는 서로 팔짱을 낀 채 걸어왔고 한 소녀는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소녀가 다른 참가자를 가리키며 그쪽으로 가보자는 듯한 제스처를 미소몰 빵했습니다. 취하는데요. 올라와라. 최근 몇 년 전부터 방탄소년단을 시작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 가수들. 이런 K-팝 가수들의 엄청난 인기는 눈에 띄는 성과로도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역시 월드 투어를 다니며 전 세계 팬들을 열광하게 만든 결과 지난 8월 뚜두뚜두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21억 뷰를 돌파하며 K-팝 그룹 최초이자 최고의 성적을 갱신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팝의 글로벌 행진이 계속될수록 전 세계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1분 봉에 그 현상들은 바로 해외의 아이돌 그룹에게서 어디서 본 듯 익숙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의 K-팝을 그대로 카피한 나라들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을 카피한 일본의 탄도소년단을 비롯해 한국의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워너원을 그대로 카피한 중국의 9%, 트와이스의 앨범 자켓마저 그대로 카피한 중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창조151 출신의 로켓소녀 151, 한국의 빅뱅을 그대로 카피한 중국의 OK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K-팝 가수들을 그대로 베낀 가수들이 줄줄이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만에서는 또 한 번 한국 K-팝 걸그룹을 그대로 카피하다 한국 네티즌들에게 딱 걸리며 또 한 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대만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논란이 된 그 걸그룹은 바로 대만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데요.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미래소녀입니다. 1분 미래소녀는 봉에 서로 신호 다른 떴어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6개의 걸그룹들이 9차례 경연을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팀이 우승자로 선정되며 상금을 받는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대만 미래소녀의 오디션 방송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또 한 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오디션의 프로그램 방식 역시 한국의 프로듀스 101을 카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프로듀스 101의 엄청난 성공 이후로 중국에서도 몇 번에 걸쳐 짝퉁 오디션 조금 먹어도 프로그램이 잘한 생겨나고 거예요? 있는데요.
중국을 넘어 이제 대만에서도 한국 프로듀스 101의 짝퉁 오디션이 생겨나고 만 것이었죠. 이에 1분 대만의 봉에 언론 신호 매체 떴어요. 역시 1분. 이번 미래소녀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카피를 인정하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대만에서도 비슷한 성질의 프로그램이 1분 봉에 제작돼 신호 큰 주목을 떴어요. 받았고 미래소녀도 그중 하나라며 대만의 언론마저 한국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카피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대만의 미래소녀는 한국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조별 참가자들의 무대도 한국 아이돌들을 그대로 카피해 또 한 번 논란이 되었는데요. 미래소녀가 카피한 한국 아이돌 그룹은 K-팝 대세 그룹 뉴진스입니다. 미래소녀의 뉴진스 카피는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밝혀졌는데요. 미래소녀의 무대 중 한국 네티즌들이 보기에 어딘가 낯익은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분 봉에 신호 한국 떴어요.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이 무대는 바로 고스트 크리스탈 팀이 펼친 리얼리 무대입니다. 무대가 시작하자 두 소녀는 서로 팔짱을 낀 채 걸어왔고 한 소녀는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소녀가 다른 참가자를 가리키며 그쪽으로 가보자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이 소녀들의 1분 무대는 봉에 신호 시작됩니다. 떴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한국 네티즌들은 리얼리 무대의 첫 도입부부터 한국의 뉴진스를 그대로 카피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인데요. 미래소녀는 심지어 뉴진스의 도입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까지 그대로 카피해 또 한 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분 봉에 신호 뉴진스의 떴어요. 교복 무대 의상입니다. 교복 무대 의상은 걸그룹 사이에서 흔한 컨셉이지만 미래소녀가 뉴진스를 카피를 했다며 논란이 된 이유는 두 그룹의 미소몰 의상을 빵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미래소녀는 뉴진스가 한국의 방송에서 입었던 남색과 회색의 조합으로 무대 의상을 제작하였고 특히 뉴진스의 다니엘만 회색 치마를 입었던 점을 카피하며 미래소녀의 멤버 중 한 명에게만 회색 치마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모습은 카피하려 노력했음에도 미래소녀는 뉴진스의 음악적 디테일과 실력은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미래소녀는 노래를 부를 때 전체적으로 어색한 춤 실력과 노래 실력으로 인해 처참한 무대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보이 무대 중 시원하게 지르는 고음 파트를 넣는 등 실력에 있어 우월한 면을 보였는데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미래소녀는 떨어지는 노래 실력과 자신감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고음 없이 밋밋한 무대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너무도 황당하게 대놓고 카피한 미래소녀의 무대는 중국과 대만 네티즌들로부터도 손절을 당하며 황당하다는 호평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중국과 대만 네티즌들에 1분 봉에 따르면 신호 떴어요. 왜 이 동작과 의상은 뉴진스 하이보이의 첫 무대를 떠오르게 하는 걸까요? 시작부터 뉴진스의 하이보이 같아 의상도 너무 똑같아서 당황스럽네요. 음악을 볼 때 뉴진스의 노래 스타일을 1분 봉에 신호 따라해줬으면 떴어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실력이 부족해서 결국 틱톡 스타일로 부르게 되었네요. 의상만 닮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앞부분 시작 부분이 정말 하이보이의 미소몰 한국인 빵했습니다. 거더니 이건 정말 표절입니다. 라며 너무도 황당한 한국 카피에 자신들마저 창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미래소녀는 한국을 처음부터 카피하려 했다는 의혹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1분 봉에 신호 이들이 만든 떴어요. 미래소녀 프로그램의 홍보 영상에서부터 한국 표절 정황이 발견된 것이었죠. 미래소녀는 대만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데도 중간에 뜬금없이 한국어 가사가 등장하는데요. 홍보 영상의 중간에 널 사랑해라며 참가자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었죠. 이에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 포럼에 올라와 여전히 화제가 되는 게 부끄럽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흉내내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라며 한국을 대놓고 카피하려는 대만이 너무도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마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1분 봉에 신호 널 사랑해를 떴어요. 왜 넣은 거야? 영어도 아니고 그러게 나도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솔로 남자 가수 중 1절 부르고 2절은 한국어로 부르는 놈도 있는데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어휴 이건 진짜 너무 자존심도 뭣도 없는 수준 아니냐. 1분 봉에 오디션 신호 프로라며 떴어요. 진짜 제목 가지각색으로 올라온다라며 대만의 한국 오디션 카피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여기 연쇄살인범을 집요하게 1분 봉에 쫓는 신호 형사가 떴어요. 있는데요. 도복서 강력이팀 남건욱 팀장입니다. 반년 정도 전부터 미소물 비 오는 날 빵입니다. 지나가는 여자 아무나 골라잡고 지금은 그새 범행 동선 파악해서 잠복 중인 상황입니다. 오랜 잠복 끝에 드디어 범인을 발견한 남형사. 형사짓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놈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놈은 목숨 내걸고 잡아야 하는 놈이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목숨 걸고 일 못해요 절대. 우리가 죽으면 가족들은 누가 지킵니까? 하지만 남회사님! 남회사님! 남형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도복서에 재직 중인 남모 형사가 범인과의 추격전 끝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아들을 잃게 된 경찰청장 남구현. 할아버지. 니는 네 애비처럼 살지 말거래. 오구탁이 지금 어디에 있노? 그 후 구현은 오구탁을 찾아왔는데요. 네 요즘은 왜 사노? 보단연권이 뭐요? 구탁은 1분 봉에 과거의 신호 사건으로 떴어요. 정직 중인 형사였죠. 네 복직할 맘 없나? 내 아들 알제? 저 왜? 며칠 전에 뒤집혔다. 칼 맞고 값있다고. 그래서 나 같은 미친 개 풀어서 아들 내미수 신놈 물어오겠다 이거요. 그런 구탁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 구현.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놈으로 하나 물어왔나? 이번 것만 잘 해결하면 네 속에 쌓인 울분 다 풀고 살게 해줄게. 그는 어떻게든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을 생각인데 착한 놈을 패면 폭력이지만 나쁜 놈을 패면 그게 정의인기라. 사실 구현이 구탁에게 일을 맡긴 이유가 있었죠. 오구탁 저 사람 별명이 미친 개라던데. 과잉 수사, 과잉 진압은 밥이고 나쁜 놈의 하나 걸렸다 싶으면 무조건 이빨부터 들이밀고 물어 제끼는 놈이라 그래 불렀던 기다. 그리고 그날 밤 이번 것만 잘 해결하면 네 속에 쌓인 울분 다 풀고 살게 해줄게. 오랜 시간 멈춰있던 구탁의 심장이 1분 다시 봉에 꿈틀거렸고 선배님 그만하세요. 이러다 진짜 죽어요. 결국 구현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미친 게 서너 마리만 준비합시다. 그렇게 이번 일을 맡아줄 적임자를 골랐는데요. 2년 전 동방파 애들이 서울을 접수하는데 며칠이나 걸렸을 것 같아. 25일 구로에서 노원까지 싹 쓸어 담았다 이거야. 이거는 박웅철이가. 그중 한 명이 바로 동방파 행동대장 박웅철이었죠. 누구냐? 네 얼굴에 색칠한 놈 누구냐고. 허가 할까요? 다음은 누구? 다음은 살인 청부업자 정태수였는데요. 그런 놈이 뭐 잡힌 기고? 자수.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자수를 했던 정태수. 피해자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지발로 경찰서에 왔대. 마지막 놈은 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재 사이코패스 이정문까지. 2년 전 화영동 사건 범인. 12살 때 IQ 165 찍고 최연소 연쇄살인범. 왜 하필 이 사람? 1분 봉에 신호 모두 떴어요. 구탁이 선택한 미친 개들이었죠. 박웅철이 힘, 정태수 기술, 이정문이 지능. 이 세 개만 잘 버무리면은 세상 전지 못 잡을 놈 없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짐승을 잡자고 또 다른 짐승을 푸는 건 그것 좀 가온나.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지만 구현은 1분 단호하기만 봉에 했고 신호 이 떴어요. 더러운 놈이 없으면 고기를 못 잡는다. 그렇게 각자 교도소에서 어디론가 향하는 멤버들. 입어. 한편 왜 술을 그렇게 드세요? 안주도 없이.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오반장님이 바늘이고 박웅철, 정태수, 이정문이 지렁이라고요. 두 사람은 벌써부터 기싸움이 장난 아닌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됐다. 그리고 나보다 계급 높다고 존댓말을 바란다거나 1분 봉에 유실 신호 걸 생각하지 떴어요. 마라. 그 사이 아지트에 먼저 도착한 이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뭐냐 너는? 넌 뭐야? 어른이 먼저 물어보잖아. 1분 봉에 이 신호 초팡내야. 떴어요. 그만들 어디서 하시죠. 너?
아가씨 누구야? 전 유미영입니다. 이제부터 두 분은 제가 관리하게 될 겁니다. 한 명은 좀 늦는 것 같으니까 먼저 시작하죠. 1분 봉에 신호 앞에 보시는 떴어요. 건 작년 12월부터 서울 동북부 1분 봉에 지역에서 신호 발생한 떴어요. 연쇄살인 사건 자료들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8명. 천천히 한번 쭉 훑어보세요. 아니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당신들이 1분 봉에 잡으라는 신호 거지. 이 떴어요. 아가씨가 나랑 장난치나 지금? 일단 마저 듣지.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아이 새끼는 왜 자꾸 아까부터 말을 걸지? 하지만 얼마 못 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만하시죠. 바로 그때 뭘 그만해. 이제 재밌어지는데 계속들 하세요. 하시면서들 들으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번에 이어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한국 가계부채의 1분 현황입니다. 봉에 신호 떴어요. 2023년 3분기 가계부채가 발표됐는데 대출 공화국이라는 말에 1분 봉에 걸맞는 신호 수치가 떴어요. 나왔습니다. 1분 무려 봉에 신호 떴어요. 1875조 원, 3분기에 14조 3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빚이 늘어났나 보니 빚내서 집을 산 사람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주택담보대출, 1분 봉에 주담대가 신호 가계빚을 견인했는데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1분 돈을 봉에 빌린 신호 떴어요. 이른바 다중채무자도 453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다중채무자는 대부분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벼랑 끝 상황의 사람들인데요. 한 20대 남성은 학자금부터 생활비 대출 등 1분 봉에 신호 지금까지 떴어요. 금융에서 4곳에서 4천만 원 가량을 빌렸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불어난 데다 이제는 대출 한도까지 차버려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층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총 8천만 원을 금융기관 7곳에서 나눠 빌린 70대 남성은 1분 매달 봉에 힘들게 버는 돈을 대부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453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1분 전체 봉- 가계대출에도 반영됐고 그 결과로 급격하게 빚이 늘어나 1875조 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특히 계속된 고금리 상황에서 전체 가계빚 규모가 이렇게 불어나다 보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대출자들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 1분 만들어진 봉에 신호 가장 큰 떴어요. 이유는 역시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가장 큽니다. 미소몰 최근 빵했습니다. 부동산 값이 많이 빠졌으니 곧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란 기대도 한몫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1분 시장의 봉에 신호 혼란을 야기하는 떴어요. 건 정부의 엇갈린 신호 영향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될 즈음 한시적으로 대출을 완화해준 특례 보금자리론도 영향을 미쳤고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규제를 한다고 하더니 난데없이 상생금융을 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게끔 종용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전계층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인데 총선을 앞두고 허울만 내세운 개발공급 정책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여러 국제기구는 5년 사이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26개의 나라 중에서 한국이 제일 빨랐다고 분석하고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아니 이제 곧 빚폭탄이 터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여기서 잠깐 영상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드릴 수 있는 좋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집중하셔서 이 선물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뉴스 잘 챙겨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알고 계셨던 정보로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AI의 조금 발전으로 먹어도 잘한 세상이 거예요? 바뀌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 여러분 모두 다 예전부터 알고 계신 이슈인데 그동안 인공지능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백만장자가 되었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는 반도체 이슈를 전해드리면서 온디바이스 조금 AI가 먹어도 잘한 주목받고 거예요? 있으니 관련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주목하셔야 한다. 투자 쪽으로 생각해 보셔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반도체 관련 뉴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버는 1분 봉에 신호 사람들은 뉴스를 떴어요.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투자 쪽으로 1분 봉에 생각을 신호 전환해서 떴어요.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1분 부자들은 봉에 신호 사회적 떴어요. 이슈에 돈이 몰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얻는 정보로 투자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무료 이벤트를 통해 돈 되는 정보까지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동안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최근에는 1월 4일자로 제주반도체, 1월 22일 신성 델타테크, 2월 8일 가온칩스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추천 매수가와 함께 제가 예상하는 수익률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죠. 약 2,000분이 넘게 이 정보 알아가셨는데 1분 봉에 이후에 신 어떻게 1분 봉에 됐냐? 신호 떴어요. 정보드린 시점부터 한 달도 안 돼서 평균 2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드린 정보를 눈여겨보셨다면 1분 봉에 수익 많이 신호 보셨을 떴어요.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이 가장 높은 AI 관련 정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챗 GPT의 1분 등장 봉에 신호 이후로 떴어요. AI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노동력이 대체되고 있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6년까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것을 1분 목표로 봉에 신호 자본을 떴어요. 쏟아붓고 있고 전 세계가 AI 산업에 작정하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건 다 예상하실 겁니다. 미소몰 그런 빵했습니다. 와중에 최근 이 기업의 서비스가 모든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깔리고 있는데요. 2024년 AI 대장주로 가장 유력하지만 현재 가격은 아직 너무 1분 싼 이 봉에 주식 신호 오늘 떴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